여름밤의 더운 공기 속 위층으로 향하는 수진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집니다. 문이 열리고 지훈이 기다리듯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에 이 금지된 만남. 오늘의 이야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서울의 더운 여름 오후, 택시기사로 일하던 김민호는 이제 65세의 나이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택시 회사에서 감원된 후 매일 아침 일찍 나서지만 승객은 적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민호는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빈손이네. 내일은 어떨까? 이런 나날이 계속될까? 그의 아내 이수진은 63세, 평생 남편을 뒷받침하며 가정을 꾸려온 여인입니다. 요즘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월세, 생활비, 노후 자금, 아이들은 모두 독립했지만 부부 둘이서 버티는 삶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집으로 들어선 민호는 소파에 털썩 앉아 TV를 켜지만 화면을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저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이 흘러가는 걸 느낍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남편의 등을 바라봅니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새가 집안을 채우지만 그마저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요? 그녀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민호는 고개를 저어요. 일이 없어요. 몸은 멀쩡한데 요즘 젊은 애들이 많아서 저 같은 노인은 뒷전이네요. 수지는 말없이 그의 어깨를 토닥입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민호의 피로가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30년 넘는 결혼 생활, 서로를 위해 살아온 세월이 이제 위태로워 보입니다. 젊었을 때 민호와 함께한 여행 추억, 아이들을 키우던 즐거운 시간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합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둘은 말이 없습니다. 민호의 한숨 소리만이 집안을 채웁니다. 경제적 압박과 정서적 공허가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왜 이렇게 늙었을까? 수진도 부엌에서 그릇을 닦으며 눈물을 훔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민호가 이렇게 고통받는 걸 보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녀의 속마음이 새어나옵니다. 이 부부의 일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변화의 바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수지는 옆에서 그의 손을 잡지만 민호는 돌아누웁니다. 피곤해요. 잠이나 자. 그 짧은 말이 수진의 가슴을 찌릅니다. 이런 날이 계속되다 보니 노후의 불안이 둘을 압도합니다. 아이들에게 전화가 오면 엄마, 아빠 괜찮아요? 라고 강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울음이 납니다. 이 부부의 삶은 작은 파도처럼 일상을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큰 파도가 밀려올 줄은 모릅니다. 며칠 후 민호는 새로운 택시 회사에서 일할 기회를 듣고 일찍 집을 나섭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가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지점장 박지훈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55세의 지훈은 이혼 후 홀로 사는 세련된 인상의 남자입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민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내 일을 좌우하겠구나. 경험이 말해주는데 관리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니까 지훈은 작업자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자신감을 보입니다. 오늘은 이 노선부터 배정하겠습니다. 성실히 하시면 보상해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지만 따뜻합니다. 며칠 지나 민호와 지훈은 가까워집니다. 지훈이 먼저 말을 걸고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김씨, 성실하시네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요즘 업계가 어렵지만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해요. 민호는 고마워하며 웃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지점장님이 바로 위층으로 이사 온대요. 이 동네가 좋다나 봐요. 수진은 설거지 손을 멈춥니다. 정말요? 이웃이 되네요. 그럼 잘 지내야겠네요. 다음 날 이사 트럭이 도착하자 민호가 도와줍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며 지훈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새 동네라 낯설겠어요. 정리되면 나 한잔합시다. 우리 집에서요.
지훈은 고마워하며 초대합니다. 좋아요. 김씨 덕분에 편안해지겠네요. 그날 저녁, 수지는 간단한 안주와 소주를 준비합니다. 김치찌개, 나물 반찬, 그리고 막걸리. 지훈이 내려오자 수지는 그의 깔끔한 모습에 살짝 놀랍니다. 검은 셔츠에 슬랙스, 은은한 코롱 냄새가 공기를 채웁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식사 중 지훈은 민호에게 업무 이야기를 하며 친근합니다. 택시 업계의 트렌드, 새로운 앱 서비스, 미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곧 전기차로 전환될 테니 준비하세요. 김씨 같은 분이 필요해요. 민호는 눈을 반짝입니다. 덕분에 기대되네요. 지훈씨. 하지만 수지는 지훈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르는 게 불편합니다. 반찬을 집어줄 때마다, 칭찬할 때마다 눈빛이 스크듯 닿습니다. 수진씨, 요리 솜씨가 훌륭하시네요. 민호씨가 부럽습니다. 이런 맛있는 집밥을 매일 드시다니 집사람의 매력이 느껴져요. 수지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거예요. 오랜만에 손님 맞아서 그렇죠. 민호는 웃지만 수진의 마음에 작은 불안이 싹튼 밤이었습니다. 지훈이 돌아간 후 수지는 창가에서 서서 위층 불빛을 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를 그렇게 봤을까? 그냥 칭찬일까? 아니면 그녀의 속삭임이 밤 공기에 흩어집니다. 민호는 이미 잠들었지만 수지는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이웃으로의 등장이라는 작은 변화가 부부의 삶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은 모릅니다. 하지만 이미 씨앗은 심어진 상태입니다. 며칠 후 셋이 모여 소주를 마시는 저녁. 민호는 하루의 피로에 소파에서 깊이 잠듭니다.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수진이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하자 지훈이 부엌으로 따라옵니다. 그의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수진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싱크대 앞에서 물소리가 흐르고 수진은 등을 돌린 채 접시를 문지릅니다. 손에 쥔 스펀지가 거칠게 움직입니다. 수진씨, 민호씨의 일은 제가 지고 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낮고 은밀합니다. 수진은 놀라 몸을 돌립니다. 그의 얼굴이 너무 가까워 코롱 냄새가 코를 자극합니다. 숨결이 피부에 닿을 듯합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지훈씨. 이런 곳에서. 지훈은 한 걸음 다가서며 미소 짓습니다. 눈빛에 장난기와 진심이 섞여 있습니다. 일을 더 배정해 줄 수 있어요. 민호씨가 요즘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잖아요. 매일 빈손으로 돌아오는 그 얼굴 보셨을 텐데요. 가족을 위해 애쓰시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요. 하지만 수진씨가 저한테 솔직해지면요. 그냥 한잔하는 이웃이 아니라 더 특별한 관계로요. 그의 눈빛이 수진의 얼굴을 훑습니다. 목선, 입술, 그리고 눈동자까지.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민호의 코 고는 소리가 갑자기 멀게 느껴집니다. 빈 냉장고 안에 빈 공간, 밀린 월세 통지서가 놓인 서랍,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을 위해 쥐어짜는 매일, 모든 게 머릿속을 스칩니다. 월세 납부일이 다가오고 은행 대출 이자도 쌓입니다. 안 돼요. 그건 잘못된 일이에요. 저는 유부녀이에요. 민호를 배신할 수 없어요. 수지는 고개를 저으며 한 발 물러섭니다. 손에 쥔 수건이 축축해집니다. 하지만 지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집니다. 생각해봐요. 민호 씨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저도 외로운 사람이에요. 이혼 후 이런 기회가 처음이에요. 잠깐 우리 집으로 올라가서 이야기만 합시다. 여기서 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민호 씨가 깨면 곤란하죠. 수진 씨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느껴보고 싶은데 지훈은 먼저 계단을 올라갑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수진은 설거지천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낍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숨을 고릅니다. 민호의 피곤한 얼굴을 힐끔 보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여보, 미안해. 이건 내가 힘들지 않게 하려는 거야. 내가 웃는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슬리퍼를 신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각 계단이 죄책감의 무게로 느껴집니다. 문 앞에서 3번이나 돌아서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이 떨려 벽에 기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지금이라도 내려가야 해. 민호가 깨면 어떻게 할까? 하지만 민호의 한숨 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립니다. 똑똑. 그 소리가 천둥처럼 울립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수진의 심장이 멎을 듯합니다. 지훈의 얼굴이 보이고 그의 손이 그녀를 끌어당깁니다. 왔어. 기다렸어. 수진은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게 실수로 끝나게 해줘요. 문이 열리자 지훈의 미소가 기다립니다. 오셨네요. 들어오세요. 긴장하지 마세요. 이 집은 안전해요. 집안은 은은한 조명 아래 아직 이삿짐이 어지럽게 쌓여있지만 남성적인 향수 냄새가 공기를 채웁니다. 카페트 위에 놓인 소파, 벽에 기대어 선 책장,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빛이 반사됩니다. 수지는 문턱을 넘으며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이야기만 할 거예요. 그 이상은 안 돼요. 민호가. 그녀는 서둘러 말합니다. 지훈은 소파를 가리키며 커피를 타줍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컵을 건네며 앉습니다. 편히 앉아요. 긴장 풀어요. 제가 무섭나 봐요. 수진 씨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왜 이렇게 긴장할까요? 대화가 시작되자 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저도 이혼 후 외로웠어요. 3년째예요. 아내가 떠난 후 매일 밤 혼자서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민호 씨처럼 성실한 사람 보면 부러워요. 수진 씨도 평생 헌신하신 분이시잖아요. 아이들 키우고 남편 돌보며 자신은 뒤로 한 분. 수진은 커피잔을 쥐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뜨거운 액체가 손을 데우지만 마음은 차갑습니다. 갑자기 30년 전 결혼식 날이 떠오릅니다. 젊은 민호의 열정적인 눈빛, 하얀 드레스 속 자신의 모습, 아이들을 낳고 기르며 익힌 로맨스, 첫 키스, 첫 밤의 떨림, 민호의 손이 자신의 허리를 감싸던 감촉. 요즘 민호와의 밤은 피로와 한숨뿐입니다. 수진 씨, 당신은 아름다워요. 평생 가정만 위해 사신 분이시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당신 스스로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요? 여자로서의 느낌을 오랜만에 느껴보세요. 지훈의 손이 그녀의 손등에 스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감촉. 수지는 몸이 굳습니다. 20년 만에 다른 남자의 손길. 따뜻함이 전해지며 오랜만에 느껴지는 떨림이 옵니다. 피부가 화끈거립니다. 가슴이 부풀어 오릅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민호만 있어요. 그녀는 속삭이지만 목소리가 약합니다. 지훈은 천천히 다가옵니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습니다. 민호 씨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잠깐만, 당신도 원해요. 그렇죠. 수진 씨의 눈빛이 말해주네요. 그의 입술이 닿습니다. 부드럽고 습기찬 키스. 수지는 눈을 감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오지만 동시에 익힌 여성으로서의 감각이 깨어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몸이 녹아내립니다. 키스가 깊어지며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감쌉니다. 시간이 멈춘 듯합니다. 입술이 분리되며 지훈이 속삭입니다. 봤죠? 이 느낌. 오랜만이죠. 키스가 끝나자 수지는 헐레벌떡 문으로 향합니다. 얼굴이 붉고 입술이 부은 채 이건 실수예요. 다시는 안 돼요. 하지만 문을 나서며 가슴 속 뜨거운 불꽃이 꺼지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민호가 깨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침대에 들어갑니다. 여보. 그의 등을 보며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밤 수진의 꿈속에는 지훈의 키스가 반복됩니다. 그 키스의 맛, 그의 손의 온기가 몸을 달칩니다. 수진은 꿈속에서 자신을 타박합니다. 왜 그랬어, 수진아. 하지만 좋았어. 깨어나며 그녀는 자신의 변화를 느낍니다. 이 작은 실수가 큰 파국으로 이어질 줄은 아직 모릅니다. 며칠 후, 낮 시간, 민호가 회사에 나간 틈 지훈의 문 두드림이 들립니다. 커피 한 잔 어때요? 혼자 심심해요. 수진 씨. 수진은 거부하려 하지만 민호 씨 일 배정했어요.
다음 주부터 많아요. 당신 덕분이에요. 이제 부부가 웃을 수 있어요. 라는 말에 흔들립니다. 정말, 잠깐만요. 이야기만 할게요. 다시는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문이 열리자 지훈의 미소가 기다립니다. 이번엔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커피를 마시며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입니다. 수진 씨, 당신은 더 이상 엄마나 아내가 아니에요. 여자예요. 그걸 느껴보세요. 민호 씨는 좋은 사람이지만 요즘 부부 사이는 어때요? 그냥 습관뿐인가요? 그의 말에 수진의 뺨이 붉어집니다. 대화가 깊어지며 몸이 가까워집니다. 손이 어깨에, 입술이 귀에. 이번 만남은 키스 이상으로 이어집니다. 지훈의 손이 옷 속으로 스며들고 수진은 쾌락에 몸을 맡깁니다. 아, 안 돼. 민호가. 하지만 몸은 솔직합니다. 소파 위에서 창밖 햇살이 스며들며 그녀의 신음이 새어나옵니다. 지훈의 손이 허벅지를 타고 올라가며 수진은 숨을 헐떡입니다. 끝난 후 수진은 옷을 추스르며 눈물을 훔칩니다. 머릿속에 아이들 어린 시절 사진이 스칩니다. 첫째가 태어나던 날, 민호와 함께 병원에서 웃던 순간. 이건 민호를 위한 거야. 일자리를 위한 거, 가족을 위한 거. 그녀는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밤에 민호 옆에 누워 잠 못 이룹니다. 죄책감이 칼처럼 가슴을 파고듭니다. 내가 미쳤어. 머릿속에 지훈의 손길이 남아있어요. 다음 날, 또 지훈의 초대. 오늘은 영화나 볼까요? 집에 있어요. 로맨틱 코미디 어때요? 당신과 함께 보고 싶어요. 수지는 거절하지만 결국 올라갑니다. TV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사랑 이야기. 지훈의 팔이 어깨를 감쌉니다. 당신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왜 이런 삶을 사는 거죠? 민호 씨는 행복하게 해줄 수 없나요? 키스가 시작되고 소파에서 몸이 얽힙니다. 그의 손길이 익숙해집니다. 쾌락의 파도가 밀려오고 수지는 자신을 잃습니다. 더 해줘. 지훈 씨 속삭임이 새어나옵니다. 만남이 반복되며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낮에는 지훈의 품, 밤에는 민호의 등.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밝아지지만 눈가에 그늘이 드리웁니다. 아이들에게 전화가 올 때 목소리가 떨립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 걱정 마, 엄마는 행복해. 하지만 속으로는 후회가 쌓입니다. 지훈과의 메시지가 핸드폰에 쌓이고 오늘도 올래요? 라는 글자가 눈에 밟힙니다. 이제 그녀는 매일 낮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밤에 민호와의 대화가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여보, 오늘 회사 어땠어? 좋았어. 내는.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멀어집니다. 이 반복되는 만남이 그녀를 소모시킵니다. 일주일 후, 비 오는 오후, 민호가 늦게 돌아올 거라 알린 날, 지훈이 문을 열어둡니다. 오늘은 제대로 보내요. 비소리가 우리를 숨겨줄 거예요. 수진 씨, 수진은 망설이지만 비소리가 죄책감을 덮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심장이 뛴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지훈이 안아 올립니다. 기다렸어요. 당신의 그 부드러운 부분을 침실로 이끌립니다. 커튼이 쳐진 방,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지훈의 손이 옷을 벗기며 수진의 피부를 훑습니다. 아름다워. 이 몸매, 오랜만에 느껴보는 거예요. 그의 속삭임에 수진은 몸을 맡깁니다. 침대 위에서 몸이 얽히고 쾌락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그의 입술이 목덜미, 가슴, 배를 타고 내려갑니다. 수진의 신음이 방을 채웁니다. 지훈 씨, 더 아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부릅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절정, 몸이 떨립니다. 지훈의 움직임이 빠르고 강렬합니다. 수진은 손톱으로 그의 등을 긁습니다. 새벽에 깨어난 수진은 지훈의 가슴에 기대어 눈물을 흘립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매일 당신이 필요해요. 나도 이제 당신 없이 못 살아요. 지훈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나도. 그래. 이 느낌을 포기할 수 없어. 하지만 집으로 내려와 민호의 저녁을 데워주며 피로가 몰려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에 남은 그의 냄새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사월을 하며 문지르지만 마음속 흔적이 남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요? 수진아? 라고 묻자 수진은 웃으며 얼버무립니다. 아니야. 그냥 더워서 그래요. 여름이라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싹 트습니다. 낮의 비밀이 밤의 일상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지훈과의 메시지가 핸드폰에 쌓이고 오늘 밤 기다리게라는 글자가 눈에 밟힙니다. 저녁 식사 중 수진의 시선이 멀어집니다. 민호의 이야기에 대답이 늦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요즘 자꾸 멀어지는 기분. 민호의 걱정 어린 눈빛의 수진은 화들짝 놀랍니다. 아, 미안. 피곤해서 그렇지. 마음에 두지 마. 하지만 그 피로가 쌓여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훈의 손길이 꿈에 나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음을 느낍니다. 이 관계가 가족을 파괴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민호와의 대화에서 수진의 실수가 늘어납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글쎄, 그녀의 답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민호는 그걸 느낍니다. 수진아, 너 많이 변했어요. 수진은 속으로 울며 미안해. 하지만 멈출 수 없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며칠 더 지나 수진은 지훈에게 그만하자고 합니다. 핸드폰으로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건 잘못됐어. 민호가 알면 나 가정이 무너져. 제발 끝내자. 이제 민호의 일도 안정됐으니까. 하지만 지훈의 답이 옵니다. 민호 씨 일 줄일까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하지만 나 없이 살 수 있나요? 그 쾌락을 포기할 수 있나요? 수진 씨의 그 몸의 반응이 말해주던데 그 말에 수진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다음 날 또 문두드림. 마지막으로 봐요. 한 번만 더. 그녀는 거절하지만 결국 올라갑니다. 만남이 반복되며 그녀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밤에 악몽을 꿉니다. 민호가 울며 왜 배신했어? 너 30년이 우리 아이들은 라고 외치는 꿈. 깨어나 땀에 흠뻑 젖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민호에게 더 다정해지려 애쓰지만 피곤함이 쌓입니다. 커피를 타주고 어깨를 주물러줍니다. 여보, 고마워요. 수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민호의 미소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낮이 되면 지훈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저녁 식사 중 민호가 요즘 왜 그렇게 멀어졌어요? 무슨 고민 있어? 수진아? 라고 물을 때 수진의 손이 떨립니다.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큽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회사 일 때문에요. 하지만 핸드폰이 진동합니다. 지훈의 메시지. 오늘 밤 기다리게. 당신 없이 못 살아. 수진은 황급히 화면을 끕니다.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민호가 물을 마시러 일어나자 그는 무심코 핸드폰을 힐끔 봅니다. 화면에 남은 기다릴게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누구야? 왜 그렇게 놀라? 수진아. 이 메시지. 지훈 씨. 민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수진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아, 그냥 친구야. 상관없어요. 잘못 봤어. 하지만 민호의 눈빛이 변합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질 듯합니다. 수진은 속으로 외칩니다. 끝났어. 민호가 알았어. 이제 어떻게 해?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지만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밤에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진의 숨소리를 듣습니다. 수진아, 너무 아파. 그의 속마음이 새어나옵니다. 이 후과가 부부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수진은 지훈에게 마지막 메시지. 끝이야. 영원히. 하지만 그의 답. 너도 알잖아. 이제 늦었어. 수진의 공포가 커집니다. 민호의 마음에 작은 가시가 박혔습니다. 그날 이후 수진의 핸드폰을 볼 때마다 의심이 스멉니다. 왜 항상 화면을 숨기지? 왜 요즘 그렇게 바빠? 지훈의 약속대로 민호의 일은 처음엔 늘지만 곧 줄어듭니다. 이번 주는 바빠요. 다음에 불러줄게요. 김씨. 지훈의 시큰둥한 대답에 민호는 억울함을 삼킵니다.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하소연합니다. 그 인간이 날 무시해요. 갑자기 왜 이래요? 처음엔 좋게 해주더니 수진은 달래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여보, 곧 괜찮아질 거야.
내가 성실하니까 기다려봐.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어느 날 민호가 화장실에 갔을 때 지훈이 물건을 빌리러 옵니다. 설탕 좀 빌릴 수 있어요. 수진 씨. 짧은 순간 지훈의 시선이 수진에게 머무르는 게 민호의 눈에 띕니다. 부드럽고 길게. 수진도 어색하게 웃습니다. 네, 여기요. 빨리 가세요. 민호는 문 뒤에서 지켜봅니다. 내가 잘못 본 건가? 왜 저런 눈빛이지? 지훈이 수진을. 며칠 후 회사에서 동료가 말합니다. 지훈 씨가 특정 사람들한테만 잘해요. 개인 감정인가 봐요. 바람기 있는 사람이라던데 여자 문제 많아요. 민호의 의심이 커집니다. 혹시 수진과 관련된 건 아닐까? 오후 회사에 젊은 여자가 난입합니다. 30대 중반, 화장기 진한 얼굴에 눈물이 고인 채 박지훈 씨. 다른 여자랑도 만나? 나랑 약속했잖아. 왜 배신해? 그녀의 울음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집니다. 지훈이 당황해 나옵니다. 여기서 뭐해? 나가. 이미 해. 하지만 여자는 소리칩니다. 동네 아줌마라고? 그게 누구야? 나도 모르게 바람 피운 거 다 알아.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동네 아줌마. 수진일까? 설마 작업자들 사이에도 문이 퍼집니다. 민호는 조기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설마와 혹시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택시 안에서 손이 떨립니다. 집에 도착해 수진에게 말합니다. 오늘 회사에서 난리 났어요. 지훈 씨 여자 문제로 어떤 여자가 와서 소리 질렀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에 쥔 그릇이 떨립니다. 그래, 무슨 일이야요? 동네 아줌마 만난다고. 그게 누굴까? 수진아? 너 아는 사람 아냐? 민호의 시선이 날카롭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인가 봐요. 지훈 씨.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민호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습니다. 밤에 잠자리에서 민호의 등은 차갑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삼키며 천장을 봅니다.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지훈을 피합니다. 하지만 의심은 커집니다. 수진아, 너와 지훈 씨 사이 뭐야?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집니다. 민호의 시선이 수진을 피하지 못합니다. 식사 시간에 말이 없고 밤에 뒤돌아 누웁니다. 수진은 그 시선이 따갑습니다. 어느 저녁, 민호가 마주 앉습니다.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놓여 있습니다. 수진아, 나한테 할 말 없어요? 이제 참을 수 없어. 수진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무슨 소리야, 민호야. 지훈 그 자식. 동네 아줌마가 너지? 핸드폰 메시지 봤어. 기다리게. 뭐야 그게? 회사 일인가?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습니다. 수진은 무릎 꿇고 울며 고백합니다. 여보, 미안해. 너 일자리를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멈출 수 없었어요. 너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 가족을 지키려다 보니 민호의 세상이 무너집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내가 바랐다고 30년을 함께한 내가 왜 이래. 그는 주먹을 쥐고 테이블을 치며 소리칩니다. 잔이 넘어집니다. 수지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빠졌어. 외로웠어.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집을 뛰쳐나갑니다. 밤거리를 헤매다 술집에 들어가 취합니다. 30년을 함께. 어떻게? 왜 나한테? 수진아, 너도 나처럼 아팠나? 혼잣말하며 술잔을 기울입니다. 길바닥에 쓰러진 민호를 이웃이 발견해 데려다 줍니다. 수지는 비틀거리는 남편을 부축하지만 민호는 손을 뿌리칩니다. 만지지 마. 너 때문에 모든 게 망가졌어. 며칠간 둘은 말하지 않습니다. 민호는 소파에서 잠자고 수지는 방에서 울며 지냅니다. 민호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지훈을 볼 때마다 주먹이 저려옵니다. 저 자식, 내 인생을 망쳤어. 민호의 상처. 수지는 지훈에게 연락을 끊습니다. 끝이야. 당장 사라져. 하지만 지훈의 마지막 메시지. 민호 씨한테 말할까?
너의 그 신음소리, 수진의 공포가 커집니다. 민호의 상처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후회가 쌓입니다. 이 대화가 부부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민호는 밤에 혼자 울며 수진아, 사랑했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수진은 방에서 민호야, 용서해줘 라고 속삭입니다. 파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가 먼저 말을 걸습니다. 앉아봐. 이야기하자. 이제 피곤해. 수진은 떨며 앉습니다. 긴 침묵 후, 민호가 말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왜 나한테 그런 짓을? 외로웠다고? 수진은 무릎 꿇습니다. 모두 내 잘못이야. 외로웠어요. 내가 피곤해서. 나도 여자로서 느껴지고 싶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할게. 영원히.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30년. 쉽게 버릴 수 없어. 하지만 아파. 너의 그 행동이 날 찔러. 둘은 밤새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털어놓고 결혼 생활의 빈틈을 인정합니다. 여기서 나가자. 새로 시작하자. 그 자식 얼굴 보기도 싫어. 새 집에서 다시 사랑하자. 이사 준비 중 지훈이 나타나려 하지만 민호가 문 앞에서 막습니다. 다시는 오지마. 내 때문에 우리 집이 망가졌어. 회사에서도 잘린 거 알아. 자업자득이야. 지훈은 창백한 얼굴로 물러납니다. 이사 중 수진은 잃은 것을 깨닫습니다. 신뢰, 평안, 자존감. 민호도 상처를 안고 있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수진아, 우리를 믿자라고 다짐합니다. 새 집은 서울 외곽 아파트. 작지만 조용합니다. 짐을 풀며 수진이 말합니다. 여보, 고마워. 날 용서해줘서. 이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할게. 민호는 그녀를 안습니다.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매일 작은 사랑을. 상처는 남아있지만 사랑이 그 위를 덮습니다. 둘은 저녁을 먹으며 웃습니다. 작은 대화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새 집에서의 첫 저녁. 수진이 차린 집밥을 먹으며 민호가 말합니다. 수진아, 이제 우리 둘만 잘 살아. 다른 생각하지 마. 매일 감사하게. 수진은 눈물을 흘립니다. 고마워. 여보, 이런 나를 받아줘서. 영원히 내 곁에 있을게. 지훈은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의 바람기가 발목 잡았습니다. 민호는 새택시 회사에서 일하며 자리를 잡습니다. 나이든 몸이지만 성실함으로 인정받습니다. 수진은 남편을 뒷받침하며 취미 생활을 시작합니다. 요가 클래스, 친구 모임, 어느 저녁, 공원 산책 중 민호가 말합니다. 우리 사이에 그림자 없게 하자. 매일 작은 사랑을. 수진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약속할게. 영원히. 상처는 여전하지만 함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황혼의 산책로를 걷는 부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웁니다. 남편을 위한 작은 타협이 가정을 흔든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수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일까요? 아니면 30년의 무게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아내를 용서할 수 있나요? 용서는 불완전함을 안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고통의 반복일까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댓글로 생각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